오늘 난 뭘 해야 정말 행복할까요? 가슴이 계속 답답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난 무엇을 하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까? 이 질문을 할 때면 눈시울이 핑 돕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행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당신은 자신을 거의 잃은 줄 알고 있겠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고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스스로에게 뭘 해야 행복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당신 자신부터 먼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나를 누군가가 사랑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제 희망입니다. 오늘은 피오나 로바즈가 쓴 난 오늘 뭘 해야 행복할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내용이 길어서 두 편에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책에서 구독자님들도 정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오늘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다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저만치 물러서서 큰 그림을 살펴보세요.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어 지금 인생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거나 50개의 단어로 적어보세요. 본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현재의 삶이 어떤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거나 그려봅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커다란 동그라미 2개를 나란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나누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지를,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지를 적어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명거리들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영역 밖으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버릇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올라가야 할 계단을 전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첫 발만 내딛으면 됩니다.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서 어려움을 견디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어 서서 성공적이었던 아니건 간에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련을 이겨냈던 것을 떠올림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기술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할 때도 있다면 어쩌면 그때는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아닐 수 있으며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비는 좁은 고치 속에서 날개를 접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고치를 뚫고 나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비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고치에 구멍을 뚫어 나비를 고치 밖으로 꺼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날개가 마르지 않아 제대로 펴지 못하기 때문에 나비는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역경도 변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세상에 나오기 위해 꿈틀거리는 것처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가끔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위해 날개를 접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한 약속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 가장 좋은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고 다정하게 스스로를 대할까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거느냐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즉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할애해 보세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낚시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거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본인만의 좌우명이나 대표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지, 언제가 나의 전성기였는지, 언제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빈 잔에 물을 채워야 남들과 나눠 마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할 때만이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은 것들보다는 만족스러운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나 친구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가 궁금하다면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됩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희망과 자신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씩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신감은 인간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고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합니다. 본인의 자신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이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명확히 만드는 도구의 일종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리세요. 그리고 선 밑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적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고 그 숫자 위에 표시를 합니다. 바로 그 숫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함의 정도입니다. 숫자 1은 전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10은 본인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라는 뜻입니다.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자신감의 정도를 점검해 보면 성공이 여러분의 자신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달라집니다. 삶 속에서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혹은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봐. 같은 부정적인 자기 진술을 되풀이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경험해야 하는 순간이 될 때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라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내면의 비평가와 비관주의자들의 말을 그냥 넘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면의 비평가의 말이 가장 잔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이 들린다면 지금까지는 그랬지 라는 전제를 덧붙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지.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은 남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스스로 더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머리와 몸을 말끔하게 단장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더 멋진 존재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또한 자신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자신감을 느끼면 그만큼 행복 지수도 눈에 보일 정도로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외향도 중요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생각이 그들의 외향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외향을 통해 세상을 향한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고민해보고 자기 체형과
삶의 방식에 가장 잘 어울릴 법한 옷차림을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의 외향은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유난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날이라면 정말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 것 같은 사람처럼 한껏 차려입는 것도 좋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더라도 한껏 단장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으면 스스로도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강하고 매력적인 기분이 드는 옷차림을 하면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멋들어진 무리 속에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성공하고 자신감 넘치고 힘있는 사람처럼 대하면 자존감이 생기고 그 결과물이 잘 나오게 마련입니다. 스스로를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자신감을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기억하세요. 지금 하는 일에 맞추어 옷을 입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맞추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만의 생활 공간을 디자인하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습니다.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새로 페인트 칠하여 새 단장을 했더니 새 집처럼 바뀌어서 팔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라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조금만 더 일찍 이렇게 싹 정리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집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 여행지의 추억이 담긴 사진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행복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방마다 잠시 멈춰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곳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일터를 정리하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일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면 책상부터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러면 당장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일터를 잘 정리정돈해 놓으면 주변 동료와 상사 그리고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습관들이 모여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며 주변의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스스로도 고무되어 일의 성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라 함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뜻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신체 기능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우울하거나 슬픈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고 나면 먹구름은 걷히게 마련이고 우리 삶은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의 경우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편입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은 어디선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꽤 오랜 시간 큰 감정적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은 자신이 나약하거나 실패로 인해 생기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 여러분 곁에 머물러 떠나려 하지 않더라도 분명 그들의 작별을 고할 방법은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절망의 늪에 빠졌다면 성공 여부에 개의치 말고 건강해지기 위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 먹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기본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한 얼굴로 샐러리를 우걱우걱 씹지 말고 행복해진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애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먹는 행복에 이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한 방법입니다. 일정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2000년 전 플라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상승시켜주고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보다는 걷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서 산책을 즐겨보세요. 기차나 버스를 타야 한다면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나머지는 걸어가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걷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면 방해 증세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날 벌어졌던 일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면 불안을 느끼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경우 특히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거나 갓난아이가 있을 때도 제대로 수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디지털 세대인 만큼 TV 스크린이나 모바일 기기로 인해 엄청난 수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면 장애는 전체적인 맥락을 변화시킬 때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평소 잠을 청하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 가서 자거나 애벌레처럼 담요를 돌돌 말고 자거나 잠이 솔솔 오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자는 것도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